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실제적으로 낚시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생겨서 그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연속적으로 실내보다는 실외를 중심으로 한 영상을 편성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간 낚시에서 기본적으로 허는 2단 입수에 대한 찌맞춤 다시 한번 이 동절기이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고, 이어서 본격 낚시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찌오름을 2단 입수의 찌오름에서 어떤 동절기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새로 나온 젤루다를 사용했을 경우 어떻게 변하는지의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찌를 현장에다가 일치를 시켜서 대략적으로 찌를 맞춰서 물 수심에다 적응을 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떡밥을 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밥의 배합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동절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려드린 적이 있지만 이번에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제가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쓰겠습니다. 첫째, 뉴 에이스라는 에코스페셜 뉴 에이스라는 것과 그리고 부풀이 어분 글루테린이라는 것을 1대1 조합을 할 겁니다. 1대1로 조합을 해서 마지막에 오감척이라는 감자 소립으로 후첨해서 코팅 처리를 할 겁니다. (100cc를) 넣겠습니다. 이 제품은 두 가지가 다 특성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두 개를 조합하면은 아주 이상적인 떡밥이 됩니다. 부드럽고 잔분이 남고, 그리고 고기들이 좋아하는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쓸 떡밥은 이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동절기 낚시에서 라는 것을 사용해서 떡밥을 개겠습니다. 우선 병뚜껑을 열면 푸식하고 가스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10cc 이렇게 떠서 컵에다 놓습니다. 물컵으로 쓸 컵에다 놓고 바로 잠그셔야 됩니다. 다음은 물 200cc 기본 배합입니다. 물 200cc를 넣고 잘 조합이 된 물로 어분 글루텐 100cc면 물 75cc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뉴 에이스 100cc는 물 0.5 50cc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25cc 에 물이 들어가면 이 떡밥의 기본 조합은 되겠습니다. 우선 100cc를 넣고 아주 체리같이 포도 주스 같이 색깔이라서 드시고 싶으실 수 있어요. 근데 드시진 마시고요. 고기만 먹게 할 겁니다. 자, 조합을 했고요. 이 떡밥을 잘 저어서 물을 촉촉하게 물을 먹입니다. 조합이고요. 이제 여기에 감자가 이제 좀 더 들어갈 거죠. 감자는 물을 1.1대1이기 때문에 감자 들어가는 양만큼의 물이 더 첨가됩니다. 근데 지금 요번에는 감자에 들어갈 물 양을 조금만 넣습니다. 안 넣으셔도 괜찮고요. 이게 완성이 되면 1분이면 거의 완성이 되겁니다. 그대로 놔두시지 말고 잘 저어서 글루텐의 활성도가 좋게 잘 저어줍니다. 막대기로 저으셔도 되고, 그리고 요즘 여러 가지 도구가 있죠. 자, 이 상태에 어느 정도 물이 먹어 들어간 상황에서 감자를 50cc를 넣겠습니다.
물을 더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기본 물량입니다. 감자 50cc를 넣고 다시 잘 저었겠습니다. 그러면은 감자가 기존의 어분글루텐과 뉴에이스가 조합된 것에서 물을 빼서 옵니다. 그러면서 입자가 커지면서 작은 소립 오감 척의 감자가 이렇게 미끼와 미끼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부드러운 떡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숙성이 될수록 공기를 충분히 먹이기 때문에 들어 올려서 그대로 걸어 모아서 이렇게 놓습니다. 자, 이제 떡밥은 1차 떡밥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상태입니다. 촉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쓰시는데 처음엔 진 거 아닌가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제 압축을 주면서 집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미끼를 쓸 것인지를 여기서 조절을 했습니다. 이제 떡밥을 했으니까 채비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찌를 맞출 때 찌의 수심을 찌를 1차적으로 맞추고 나서 케미고마 하단에 맞추고 맞췄다 생각됐을 때 수심을 맞춥니다. 빨간 마디를 한 마디 노란색까지 제 찌에서는 노란색까지 맞춰 놓고 노란색으로 맞춘 상태에서 수심을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 3단계의 바늘을 다른 상태에 바늘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다 다시 던져봅니다. 찌가 어떻게 들어가나 마지막 단계를 검사하면 됩니다. 이건 찌를 제가 완벽하게 맞춰 놓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으로 보일 겁니다. 이제 볼까요? 천천히는 들어가죠. 들어가고 살짝 섰다가 까만 마디를 향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까만 마디에서 따까닥 그리고 멈췄습니다. 그 얘기는 아쉽지만 조금만 더 깎아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다시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조절을 하겠습니다. 아주 조금 조절하면은 찌가 섰다가 들어갈 겁니다. 2단 입수의 매력은 동절기에 어떤 낚시의 채비이건 조금씩 맞춰서 2단 입수를 만들어 주기만 하면은 찌가 올라오는 게 달라집니다. 자, 조금 잘랐습니다. 아주 조금 잘랐습니다.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바닥 낚시는 풀스윙을 합니다. 최대한으로 던져서 합니다. 자, 찌가 섰다가, 그렇죠? 섰죠? 들어가죠? 천천히 계속 들어갑니다. 아까 수심과 같이 들어갑니다. 요번엔 딱딱하지 않죠? 그게 바로 줄의 무게가 작용했던 힘이 이제 조금 제거가 돼서 아주 균형이 어느 정도 맞은 상태입니다. 여기서도 조금 더 잘라 보겠습니다. 아주 조금 잘릅니다. 아주 조금. 우리 그거를 눈곱만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눈곱만큼보다도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가을철에 고추 잠자리가 수면에다 궁둥이를 자꾸 댔다 뗐다 하듯이 산란하기 위해서 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 정도. 이 상태가 가장 이상적으로 각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걸 많이 담가 놓으면은 찌 밑을 잡아당겨서 여러분의 찌가 불안정한 상태라서 헛 입질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찌 끝은 물에 찰랑말랑, 달랑말랑, 그 다음에 바람이 불 때는 약간 초리대를 3분의 1 정도 담가준다.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움직여도 문제가 없죠. 전혀 찌가 안 움직입니다. 예. 자, 이제 밥을 달아 보겠습니다. 이제 찌가 90% 정도 맞았기 때문에 밥을 달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밥의 운영은 333의 운영 비법입니다. 333. 초기 단계에 은행알 만하게 만들어서 위에만 눌러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정확하게 직선으로 던져주시고 최대로 나가게 한 다음에 이제 밥이 풀어지게 흔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바닥 낚시에서는 흔들어 주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섰다가 들어가죠. 자, 이제 제자리에 쏙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맞춰놓은 지정된 자리로 딱 들어갔는데 아까는 초리대가 달랑말랑 했었는데 조금 닿죠. 찌가 그만큼 눌러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줄이 약간 당겨서 초리대 끝이 약간 물에 잠겼습니다. 자, 이렇게 초기 유인 단계 3번, 집어 단계 3번, 요 6번은 보통 1분 간격으로 집어넣습니다. 집어가 목적이기 때문에 밥 들어갑니다 하고 신고하는 겁니다. 다시 밥을 털어내고, 다 떨어졌겠지만 그래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밥을 털어내고 다시 밥을 달아줍니다. 밥을 달 때는 조금 더 은행할 만하게 유인 단계이기 때문에 은행할 만하게 달아서 눌러줍니다. 좀 크게 다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나머지 바늘도 똑같이 대고 당겨서 위만 눌러줍니다. 밑엔 열렸죠. 자, 두 번째 집어밥이 들어갑니다. 저는 낚싯대를 던질 때 항상 팔꿈치를 펴고 합니다. 일직선. 낚싯대와 내가 일직선이 되게 만듭니다. 항상 일직선 상태에서 12시에서 12시 5분 전으로 던집니다. 방향으로. 그러면은 거의 일직선으로 떨어집니다. 자, 벌써 고기가 붙었습니다. 오늘 벌써 집어 단계에 고기들이 와서 일렁일렁 하고 있네요. 저렇게 왔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미끼밥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입질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따라만 들어왔을 뿐이지 바늘에는 밥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눌렀다 할지라도 그 밥은 거의 들어가면 풀어집니다. 현재 이곳의 수심은 약 2m 20, 2m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측정은 안 해봤습니다만 2m쯤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인 단계 두 번째까지 지금 들어갔습니다. 다시 유인 단계 상황을 보고 고기가 위에서 건드리나 밑에서 건드리는데 지금 거의 찌가 들어간 상태에서 밥을 건드린 걸로 봐서 제가 보던 고기가 중하층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하층에 있는 것으로 보이면은 밥을 너무 위에서 많이 풀어지지 않고 밑으로 더 내려가서 풀어지게 압축 강도를 세 번째는 더 높여주겠습니다. 유인 단계에서는 고기가 어느 층에 있는가를 감지하는 겁니다. 내가 앉은 자리가 오늘 내 영역이기 때문에 그 자리 정면에서 고기가 어느 층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가는 밥을 던져보면 금방 나옵니다. 지금은 두 번째 밥을 던졌는데 첫 번째는 반응이 없다가 두 번째 밥에서 벌써 중하층에서 꿈찔했습니다. 바다 치고 꿈찔했습니다. 이 얘기는 고기가 중하층에 있기 때문에 밥에 풀어지는 속도도 세 번째는 중하층에서 풀어지게 조금 더 밑에까지 눌러줄 겁니다. 털어내고 세 번째 밥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밥을 압축해 줍니다. 비슷한 밥을 크기를 유인 단계 쓰는 밥을 한번 눌러서 바늘을 걸어주고 한 번 더 세게 누른 다음에 위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밑에까지 좀 세게 눌러줬습니다. 한 번 누르고 당겨서 걸어서 한 번 더 누르고 위에를 누릅니다. 이렇게. 자, 세 번째 집어밥이 유인밥이 이번에는 밑에서 많이 풀어질 수 있도록 중하층서부터 많이 풀어질 수 있도록 밥을 압축 강도를 조절했습니다. 이 밥은 내 마음대로 조절하면 됩니다. 이건 압축 강도가 곧 풀어지는 속도고 따라가는 풀어지는 속도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물고기를 끌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뭐가 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고기가 논다는 얘기죠. 이제 고기가 반응을 했습니다.
자, 흔들리죠. 벌써 고기들이 미끼를 간파했습니다. 세 덩어리 유인밥에 고기들이 반응을 했어요. 반응을 했기 때문에 아, 여긴 고기 있다라고 확신을 하시면 됩니다. 몇 마리가 있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고기는 있습니다. 세 번의 유인밥에 찌가 움직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1분 정도 보고 고기가 있을 때는 빨리 한번 고기도 만나봐야 되니까 집어밥 쪽에 찌가 살짝 올라왔다 들어가고 마구 흔들립니다. 이제 밥 주변을 배회하면서 고기가 밥을 공략하고 찌가 올라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미끼밥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입질이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욕심내시지 마시고 찌 유인 단계에서 잡으실 생각 하시지 마세요. 그 고기는 그 자리에다가 대기 상태 모드로 놔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기 상태 들어가면 다른 고기들이 따라 들어옵니다. 시고기라고 생각하시고 해보시도록 합시다. 자, 이제 세 번째 유인밥이 다 풀어졌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거의 풀어졌을 겁니다. 한번 올라왔다 들어갔으니까요. 이제 들어 올려서 다시 밥을 답니다. 자, 이번에는 집어밥 단계입니다. 집어밥은 중간 단계에 있는 고기를 밑에까지 끌고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금 밥은 작아지고 누르는 것도 조금 덜 누릅니다. 당기고 걸어서 위에를 눌러줍니다. 밥이 너덜너덜한 모습이 사라졌죠? 조금 작게, 아까 거보다 좀 작게 해서 걸어서 풀어지는 속도가 조금 느리게, 중간 이하에서 풀어지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나 두 번째에서 입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입질이 제대로 들어오게 되면은 아마 뭐 첫수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간 속도는 천천히 유유자작하고 들어갑니다. 저렇게 여유롭게 들어가는 찌어는 여유롭게 올라옵니다. 이번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한쪽은 제가 한 번 더 눌렀고 한쪽은 한 번 덜 눌렀습니다. 기본적으로 3번 정도 눌러주는데 한 번을 뺐습니다. 왜? 한쪽은 집어밥 노릇을 하라고 했고 한쪽은 미끼밥 노릇을 하라고 그렇게 조정을 해봤습니다. 입질을 한번 볼까 해서요. 찌가 올라오더라도 이번에 저는 채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경과가 되죠. 첫 번째 집어밥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유심히 한번 찌를 봐 주십시오. 뭔 희한한 찌를 사용할 겁니다. 희한한 찌. 지금 연구가 최종 단계에 와서 준비하고 있는 찌입니다. 아주 못생긴 찌입니다. 못난이 찌 같은데요. 찌가 이상하게 생긴 찌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자찌입니다. 7점 등, 8점 등, 뭐 길이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전자찌입니다. 현재 이것은 7점 등 전자찌입니다. 아주 못생기게 생긴 7점 등입니다. 이렇게 고기가 붙는 시간이, 자, 이제 한번 살짝 올라왔다 들어갔습니다. 고기가 다시 이제 바늘에 있는 미끼를 확인했습니다. 자, 끄떡. 3분의 1mm 올라왔다 들어갔습니다. 이건 집어밥이니까 잡으시려고 애쓰시고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간 보는 겁니다. 고기들이 오늘 어떤 행동을 하나, 그리고 반응이 어떻고 떡밥은 제대로 됐는가, 반응을 보기 위해서 간을 보고 있습니다. 고기들은 맛을 보고 있고 저는 고기들이 어떤 행동을 하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할 낚시를 어떤 패턴으로 갈 것인가, 빨리빨리 속공으로 가야 되는지, 미끼를 작게 써야 하는지,
집어밥을 병행해야 되는지 등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건드리기만 하고 아직 밥을 크게 놓기 때문에 2단계의 찌 오름은 나타나지 않는데 보통은 3분 정도 걸려야 나타납니다. 지금 한 2분 정도 경과했습니다. 한번 3분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살짝 빨았습니다.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살짝 빨았고 첫 입질을 한번 보여주려는지는 한번 모르겠습니다. 집어밥 형태로 달아서 입질이 깨끗하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올림 낚시의 기본인 2단 입수를 만들었고 2단 입수 찌 맞춤에서 2단 입수가 들어가는 모습도 보셨고 지금은 조금 빠르지만 찌를 조금 더 잠그면은 2단 입수가 더 천천히 생깁니다. 자, 찌가 반마디 올라왔습니다. 흔들리고 고기들이 붙은 것 같습니다. 초리대 끝은 물 위에서 살짝 떴습니다. 밥의 크기를 줄여줬기 때문에 초리대가 다 떠올랐습니다. 자, 3분이 경과했고요. 자, 첫 번째, 총 4번째 떡밥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좀 더 빨리 집어를 하기 위해서, 고기를 빨리 유도하기 위해서 기본 젤루다만 넣는 것이 아니라 찍어쓰기를 병행하는데 그 모습은 조금 더 있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질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현재는 아직 완벽하게 고기들이 바닥에 붙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집어밥 두 번째입니다. 집어밥 두 번째는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이상 야릇한 찌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찌가 신기하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못생긴 찌입니다. 스페이스 찌의 변형입니다. 이 찌는 스페이스 S형 전자찌입니다. 하나는 집어밥의 형태, 하나는 미끼밥의 형태로 썼습니다. 5번째 밥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빨간 마디에서 약간 섰다가 자, 까만 마디가 이어서 들어갈 겁니다. 지금 이 찌가 이제 거의 10분 이상 경과되면서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처음에는 이제 까만 마디 들어갔죠.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지금 속도가 조금 빨라졌습니다. 2단 입수 속도가. 그거는 점점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찌를 좀 있다가 반마디를 또 올려 보겠습니다. 반마디를 내려 보겠습니다. 지금은 미끼밥 하나, 집어밥 하나를 썼습니다. 총 5번째 밥이 들어갑니다. 통상적으로 동절기에는 한 번 첫 밥을 던지고 그 입질이 받는 게 5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지금 젤루다를 희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빠릅니다. 조금 빨리 입질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찍어쓰기라면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3분 이내에 입질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수낚시는 좀 이따가 잠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주간에는 허수낚시의 톱이 가늘기 때문에 주간에 낚시하기에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허수낚시는 간단하게 시범만 보여드리고 이따 끝내도록 하고요. 올라옵니다. 한 마디 올라왔다, 살며시 올라왔다 들어갔습니다.
자, 3분 경과되니까 반드시 입질을 하죠. 자, 저거 이제 고기가 이제 간 봤습니다. 고기가, 아, 나도 맛봤어. 맛있어. 라는 걸 알게 됐을 겁니다. 다음 입질은 저거보다 커지게 되죠. 밥도 점점 작아지고, 그래서 고기가 훌다닥 먹게 되면 찌가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물론 동절기라서 어느 정도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고기가 많이 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영하로 떨어졌었기 때문에 표면 수온이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낮에 해가 났었기 때문에 다시 복원됐다 할지라도 고기들이 한번 내려갔다 다시 뜨는 데는 적응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한 마디 올라갔다 다시 들어갔습니다. 밥이 풀어지는 속도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따 조금 질게 하면은 좋아집니다. 자, 지금은 집어당겨 두 번째 밥을 던졌습니다. 아까보다는 다른 상하 운동에 많이 올라오죠? 올라오죠? 그렇죠. 보이죠? 5분 내에 반드시 입질을 합니다. 이렇게 입질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다시 복원되면은 찌가 살살살살 다시 2단 입수가 되죠. 정확하게 2단 입수가 되죠. 그 이유는 복원될 때는 찌가 올라왔다 들어갈 땐 수직으로 추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직 상태이기 때문에 2단 입수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밥을 달아서 던질 때는 4분의 1 원을 그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2단 입수가 조금 빠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그 들어가는 찌의 복원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올라오는 속도보다 들어가는 속도가 더 느렸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2단 입수가 맞춰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 번 더 기대를 해볼까요? 혹시 미끼밥으로 다른 하나가 아직도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1분 기다려보고 아니면 이제 다음에 단계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집어밥 세 번째, 총 6번째 밥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이 지나도 반응이 없으면은 밥이 있는 겁니다. 지금 있네요. 저 반응이 있어요. 지금 옆으로 흔들흔들 이동하고 고기는 밥을 먹을 때 밥을 먹고 반드시 이동을 합니다. 지금 찌는 좌로 약간 이동을 했습니다. 5cm 정도 좌측으로 이동했습니다. 물고기는 오른쪽에서 밥을 먹고 왼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다시 어떤 현상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밥을 다 먹었다고 봐야겠죠. 이거 물고 있었네요. 살짝 쳐서 떨어졌습니다. 이거 물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러면 고기 도망가는데. 뭐 옆에 있다가 걸렸을 수도 있고. 자, 다시 밥을 이번에는 집어밥에서 미끼밥 하나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미끼밥을 줄 때는 손에다 물을 묻히시고 지금 이 부드러운 밥을 물을 더 먹입니다. 그리고 콩알같이 만들어서 바늘을 달아줍니다. 이렇게 물 먹여서 물 코팅한다 그러죠. 다음 밥은 그냥 집어밥이기 때문에 지금 집어 단계이기 때문에 은행알보다 조금 작게 해서 이렇게 위만 눌러줍니다. 이렇게 자 던져보겠습니다. 총 우리는 밥을 6번째 놓고 있습니다. 한 번의 밥은 입질이 3분 간격에서 없을 때는 바로 3분에서 회수하고 있을 때는 조금 더 입질의 상태를 구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찌가 2단 입수로 빠른 2단 입수. 약간 빠르지만은 실제로는 좋습니다. 저 정도면 좋습니다. 자, 이제 미끼밥이 들어갔습니다. 요번에 미끼밥을 하나 달았습니다. 물 코팅을 한 미끼밥을. 밥 전체에다 물을 안 먹이고 손에다 물을 묻혀서 물 묻은 손으로 떡밥을 콩알로 만들어서 미끼밥을 만들어 줍니다. 대신 동그랗게 또는 모지게 달아줍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오래 붙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올림 낚시. 지금 현재 수온은 12.5도, 이곳의 온도는 13도, 하류는 12.5도, 여기가 13도입니다. 이 상태에서 13도 이하가 떨어지면 입질의 패턴이 바뀝니다.
그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13도대까지는 입질이 정상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요번에 집어밥 세 번째 입질을 한번 멋진 입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끼밥을 해서 달았습니다. 우리가 낚시를 즐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나의 정서적 안정입니다. 그래서 대낚시는 정중동입니다. 움직이는 건 고기하고 찌만 움직입니다. 나는 그냥 밥만 던져주면 움직이는 건 찌와 고기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물 밖으로 표현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챔질의 시기를 설정을 해서 고기 입에 바늘을 걸어 놓습니다. 그게 이 낚시에서 화이팅의 맛입니다. 그 다음에 느끼는 맛은 힘이 세신 분은 그냥 끌려올 수도 있고 힘이 약하신 분은 고기가 상당히 힘을 쓰는 모습을 느낄 겁니다. 그 전율을 낚싯대를 통해서, 줄을 통해서, 낚싯대를 통해서, 그리고 내 어깨를 통해서 내 머리로 전파됩니다. 흥분되죠. 기대되죠. 기분 좋죠. 행복한 낚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재미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리고 나에게 행복이라는 아드레날린인가요? 가득히 내게 발생할 수 있도록. 자, 입질을 올 때가 됐습니다. 이제 3분 정도 경과했고, 행복을 주는 낚시. 그래서 제가 낚시는 행복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입질이 이렇게 이제 생각보다 지연되잖아요. 바로 그래서 젤루다라는 걸 제가 만들었거든요. 제가 지금 이 밥에는 이미 젤루다를 놓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집어가 되는 것도 아마 그 효과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본 낚시 입질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끼밥을 썼는데 여섯 번째 미끼밥을 집어밥과 미끼밥을 썼는데 반응이 늦잖아요. 이럴 때 고기를 자극하는 요소의 밥이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아까 우리가 섞은 젤루다를 물에 통에다 약간 부어서 놓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그릇에다 놓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아, 바닥에서 뭐가 걸려 나오죠? 이러면 안 돼요. 이 풀들이, 저희는 이제 하천과 연계가 돼 있어서 큰 비가 왔다 가면 이렇게 풀들을 몰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닥에 깔아놓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 못하는 풀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미끼밥을 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동글동글하게 한 다음에 밥을 눌러서 삼각형으로 하고 밥을 담급니다. 또 다음 밥 똑같은 크기로 해서 이제 미끼밥입니다. 미끼밥 1단계입니다. 근데 아예 찍은 경우 어떻게 입질이 변화를 보시게 될 겁니다. 집어밥에서 반응은 하긴 했는데 약간 입질이 소나기 입질이 아니라서 이제 첫 번째 찍었습니다. 제가 2단 입술을 이쁘게 들어가죠. 젤루다 원액을 종이컵이나 작은 계량컵에다 담아 놓고 찍어서 물에 담갔다가 찍어서 뭐 찍어 쓴다고도 표현하고 아니면 담궜다가 쓴다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보통 찍어 쓰기라고들 얘기하니까 찍어 써서 찍은 다음에 코팅을 시켜서 그걸 던집니다. 떡밥을. 입질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네, 두 번째는 뚜렷하게 나타날 겁니다. 보십시오. 이제 조금 있으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거짓말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1분 경과했고요.
자, 뭐가 건드렸습니다. 자,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낚시는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이 입질하는 패턴이 많이 바뀝니다. 이유가 뭘까요? 변화된 건 수온입니다. 해가 있는 날은 오전 10시와 오후 4시 사이에는 표면 수온이 가장 높게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10시서부터 서서히 고기가 떠서 오후 3시 되면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간 낚시가 통상 잘 안 됩니다. 근데 낮은 지역에서는 주간 낚시가 뭐 관계 없습니다. 고기가 밥 먹으러 들어옵니다. 조금 힘들어지긴 하지만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낚시는 오전 10시까지 보통의 경우입니다. 이거는 보통의 경우. 그렇다고 낮에 이 낚시 안 하실 수는 없죠. 그리고 오후 4시 이후 해가 기울죠. 자, 반응 들어왔습니다. 한번 빨았습니다. 쭉 빨았습니다. 아까하고는 틀리게 세게 먹죠. 이제 점점 행동이 바뀔 겁니다. 아이고, 낚싯대 부러지는 소리가 나네요. 자, 빨았죠. 반마디씩 쭉쭉 빱니다. 세게 먹습니다. 저렇게. 자, 이게 첫 입질이 이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미끼밥을 놓습니다. 그것도 찍어 쓰기를 병행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아서 빨리 고기를 만나기 위해서 원액 젤로다에 밥을 담궜다가 꺼내서 던졌습니다. 이미 젤로다 속에는 떡밥 속에는 젤로다가 5% 용액으로 희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2번 빨았고요. 이제 어느 정도 밥이 되어 있습니다. 올라오죠? 그렇죠? 아이고, 끌고 가네요. 자, 이렇게 젤로다의 효과, 원액으로 사용했을 때 이렇게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젤로다의 원액을 찍어 쓰시면 입질이 빨리 옵니다. 자, 고기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고기가 힘을 많이 쓰네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액션을 늦추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 높이 올린 낚싯대를 높이 올려서 일어서세요. 이제 나중에는 일어서셔서 처음에는 앉아서시고요. 자, 향어가 왔습니다. 향어 왔습니다. 바늘 하나는 지금 느껴지면서 빠진 것 같고요. 하나는 붙어 있습니다. 예, 하나는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늘을 뺄 때 손으로 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녹노이즈, 포셉이나 녹노이즈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첫 고기가 인사를 했습니다. 향어 조그만 놈이 나왔네요. 잘 가라. 집어넣을 땐 천천히 소리 없이 옆 사람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